어머님, 제발 목욕 좀 하세요. 75세 김 어르신의 따님은 오늘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어머니께 말씀을 건넵니다. 온종일 몸을 씻지 않으시면 어딘지 모르게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은 가볍게 손사래를 치며 대답하십니다. 얘야, 너는 아직 잘 몰라서 그래. 자꾸 씻으면 피부가 더 가렵고 힘들어져. 그래도 따님은 깨끗하게 지내셔야 건강에도 좋지 않겠어요? 라며 조심스레 설득해 봅니다. 그런데 정말 매일 목욕하는 것이 연세 드신 분들의 건강에 항상 이로운 일일까요? 어쩌면 목욕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몸을 청결히 하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고 자주 씻는 것이 위생적이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몸에 변화가 찾아오면 그에 맞춰 목욕 습관도 지혜롭게 조절해야 합니다.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목욕하는 횟수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고려 사항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목욕 생활을 위해 의사 선생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올바른 목욕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편안한 일상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사들이 전하는 목욕에 관한 첫 번째 당부. 너무 잦은 목욕보다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어르신 건강에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욕은 청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습관 중 하나이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목욕이 오히려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젊은 시절에는 피부 스스로 유분을 만들어내고 수분을 지키는 힘이 왕성합니다. 하지만 연세가 드시면 피부를 보호하는 장벽 기능이 점차 약해져서 피부가 쉽게 메마르고 가려움증이나 피부염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일 뜨거운 물로 몸을 씻고 세정력이 강한 비누를 사용하면 약해진 피부 장벽이 더욱 손상되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께 적절한 목욕 횟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목욕하는 것이 가장 알맞다고 조언합니다. 너무 자주 씻으면 피부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여유를 빼앗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매일 씻지 않으면 몸에서 냄새가 날까 걱정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특유의 체취, 이른바 노네날이라는 물질이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혹시 노네날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나이가 들면서 느껴지는 독특한 냄새는 단순히 세월의 흔적만은 아닙니다. 이는 피부의 피지와 노폐물이 산화되면서 만들어지는 노네날이라는 물질 때문인데 주로 40대 후반부터 생성되기 시작하여 나이가 들수록 그 양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비누나 바디워시로는 이 노네날로 인한 채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냄새 걱정 없이 건강하게 몸을 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방법은 부분 세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노네날은 주로 겨드랑이, 사타구니, 목덜미, 발과 같이 특정 부위에서 더 많이 생성됩니다. 따라서 매일 온몸을 다 씻는 대신 이 부분들만 세심하게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청결과 냄새 관리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노네날 제거에 도움을 주는 전용 제품을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노네날 냄새를 줄여주면서도 피부 자극은 최소화한 순한 바디 클렌저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활용하면 피부를 보호하면서 채취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보습 관리입니다. 이것이 채취 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욕 후에 피부가 건조해지면 노네날 냄새가 오히려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꼼꼼히 발라 피부의 촉촉함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처럼 쉽게 건조해지는 부위는 더욱 신경 써서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로션보다는 크림이나 오일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보습 유지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씻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씻느냐입니다. 전신 목욕 횟수는 줄이더라도 노내날 냄새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어르신들께 가장 지혜로운 목욕 습관입니다. 의사들이 전하는 목욕에 관한 두 번째 당부, 물의 온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목욕을 하면 몸이 개운해지고 혈액순환도 활발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물로 오래 목욕하는 것은 혈압을 급격하게 변화시켜 오히려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혈압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욕물의 온도와 목욕 시간을 잘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이 혈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순간적으로 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을 마치고 욕실 밖의 차가운 공기에 몸이 노출되면 확장되었던 혈관이 다시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어지럼증이나 실신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이러한 혈압 변화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목욕물의 온도를 38도에서 40도 사이로 맞추는 것이 가장 좋다고 권장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대로 찬물로 샤워하는 것 역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철, 시원하게 씻고 싶어서 찬물 샤워를 즐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차가운 물은 순간적으로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찬물 샤워가 뇌출혈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름철이라도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30도에서 35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건강한 목욕 습관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목욕 시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목욕은 10분에서 15분 이내로 끝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20분 이상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피부가 건조해질 뿐만 아니라 혈압 변동으로 인해 어지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둘째, 목욕 후 갑자기 일어나지 마세요. 따뜻한 물 속에서는 혈관이 확장된 상태였다가 욕실 밖으로 나오면서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욕을 마친 후에는 탕안이나 의자에 1에서 2분 정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목욕 후에는 반드시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목욕을 하면 땀과 수증기를 통해 몸속의 수분이 생각보다 많이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욕 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욕은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혈액순환을 돕고 피부 건강을 지키며 편안한 잠을 이루게 하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목욕 습관은 혈압 변동을 일으키고 피부 건강을 악화시키며 심한 경우 낙상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심코 해왔던 목욕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바꿔나가시면 더욱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의사들이 전하는 목욕에 관한 세 번째 당부, 욕실에서의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목욕이 건강에 여러모로 유익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욕실이 안전하지 않다면 이 편안한 목욕 시간이 오히려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순간적으로 균형 감각이 저하되거나 혈압 변화로 인한 어지럼증, 그리고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욕실에서 넘어지는 사고의 위험이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매년 약 24만 명이 욕실에서 넘어져 응급실을 찾는다는 통계도 있으며, 그중 많은 분들이 욕조에서 미끄러지거나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껴 넘어지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욕실 내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 욕실 바닥과 욕조 안에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해야 합니다. 욕실 바닥은 물기가 마를 새 없이 축축해서 미끄러지기 아주 쉬운 공간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욕조 바닥과 욕실 타일 위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어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욕실 바닥이 유난히 매끄럽다면 미끄럼 방지 코팅을 하거나 표면이 거친 질감의 타일로 교체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욕실에서는 맨발로 다니는 습관보다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욕실 전용 슬리퍼를 착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만으로도 욕실 내 낙상 사고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욕조와 변기 근처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 또는 변기에서 일어설 때 순간적인 균형 감각 저하로 인해 넘어질 위험이 생각보다 큽니다. 욕조 가장자리와 변기 옆에는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튼튼한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잡이는 젖은 손으로도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가정용 수건거리 같은 것이 아니라 체중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벽 고정형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욕실 손잡이는 단순한 보조 도구가 아니라 넘어질 위험을 줄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셋째, 욕실 조명을 밝게 유지해야 합니다. 어두컴컴한 욕실에서는 발을 헛디디거나 바닥에 있는 물건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명이 어두우면 위험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순간적인 균형 감각이 떨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욕실 조명은 충분히 밝고 그림자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갈 때를 대비하여 자동 센서 등을 설치하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구가 오래되어 빛이 약해졌다면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항상 밝은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욕실 문을 완전히 잠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욕실 안에서 갑자기 쓰러졌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외부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욕실 문은 잠금 장치를 사용하더라도 밖에서 쉽게 열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낙상 위험이 높은 경우라면 샤워 중에는 가족이 가까운 곳에 머무르며 응급 상황 발생 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섯째, 욕실 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욕실 안에 물건이 너무 많거나 비누나 샴푸 용기가 바닥에 어지럽게 놓여 있으면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욕실에 두는 샴푸와 비누 등은 바닥에 두지 않고 손이 쉽게 닿는 적절한 높이의 선반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면대 주변은 항상 물기를 닦아 미끄러움을 방지해야 합니다. 욕실 공간이 너무 좁다면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물품만 최소한으로 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변화 하나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욕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미리 꼼꼼하게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들이 전하는 목욕에 관한 네 번째 당부,
목욕 후 피부 관리와 보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목욕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목욕 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피부 건강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몸 상태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목욕 후 체온 변화, 피부 건조, 그리고 몸속 수분 부족 등을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우선, 목욕 후 피부가 급격히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따뜻한 물로 몸을 씻고 나면 피부의 천연 유분, 기름막, 이 일부 제거되면서 순간적으로는 피부가 촉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피부 속 수분이 공기 중으로 빠르게 증발하면서 오히려 더 심한 건조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야 피부의 수분 증발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3분의 마법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일반 로션보다는 크림 타입이나 오일 성분이 함유된 보습제가 건조한 피부에는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보습제는 한 번에 두껍게 바르는 것보다 얇게 여러 번 덧바르는 것이 피부 보호에 더욱 좋습니다. 특히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와 같이 각질이 생기기 쉽고 건조해지기 쉬운 부위는 더욱 신경 써서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합니다. 이 부위들은 쉽게 갈라지고 트기 때문에 보습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목욕 후 체온 조절에 신경 써야 합니다. 목욕을 하고 난 후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 춥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따뜻한 물 속에서 확장되었던 혈관이 목욕 후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서 갑자기 수축하여 체온이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목욕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닦은 후 바로 따뜻한 옷을 입어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머리카락이 젖은 상태로 오래 두면 체온을 빼앗길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목욕 후 따뜻한 물이나 차 한 잔을 마셔 몸속에서부터 체온 저하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욕 후에는 몸속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야 합니다. 목욕 중에는 땀과 수증기를 통해 피부뿐만 아니라 몸속의 수분도 상당량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잊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욕 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목욕을 마친 후의 관리까지 꼼꼼하게 신경 써야 진정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의 변화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년을 만드는데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의사들이 전하는 목욕에 관한 5번째 당부, 편안한 잠을 원하신다면 목욕을 적절히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깊고 편안한 잠을 자는 것이 예전만큼 쉽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목욕을 잘 활용하면 잠을 더 깊고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목욕은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체온 조절과 신경계 안정에 영향을 주어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목욕을 하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편안한 잠을 돕는 올바른 목욕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은 잠이 들기 전에 체온이 서서히 낮아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목욕을 하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상승하지만 이후 몸이 식으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유도되는 원리입니다. 실제로 미국 텍사스 대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하면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평균적으로 10분 이상 빠르게 잠이 든다고 합니다. 이는 목욕 후 체온이 올랐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과정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촉진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목욕 습관은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목욕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잠이 잘 오는 것은 아닙니다. 목욕 시간과 물 온도를 잘못 조절하면 잠이 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오히려 각성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목욕을 하고 나서 바로 침대에 눕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체온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너무 오랫동안 목욕을 하면 몸이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극을 받아 잠이 깨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숙면을 위해서는 목욕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숙면을 위한 올바른 목욕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에 37도에서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목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목욕 후에는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몸의 긴장을 풀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벤더나 캐모마일처럼 수면을 돕는 에센셜 오일을 목욕물에 몇 방울 떨어뜨리면 긴장 완화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욕 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을 오래 보는 것을 피하고 가벼운 독서나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을 제대로 활용하면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편안한 잠을 유도하는 좋은 생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의사들이 전하는 목욕에 관한 6번째 당부. 계절과 건강 상태에 맞춰 목욕 습관을 조절해야 합니다. 목욕은 1년 내내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절에 따라 우리 피부 상태가 달라지고 그날그날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목욕법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체온 변화에 민감하고 피부도 약해지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와 현재의 건강 상태에 맞게 목욕 습관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계절별로 적절한 목욕법이 다릅니다. 여름철에는 땀과 피지 분비가 많아지므로 목욕 빈도를 다소 늘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자주 씻으면 피부 자극이 심해지고 오히려 땀샘 활동이 증가하여 더 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체온보다 약간 낮은 30도에서 35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여름철에는 사용감이 가벼운 젤 타입의 순한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피부 보습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목욕 빈도를 여름철보다 줄이고 목욕 시간도 10분 이내로 짧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습 성분이 풍부한 크림 타입이나 오일 성분이 함유된 클렌저를 사용하여 피부 보호막을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 후에는 반드시 전신에 보습제를 꼼꼼히 바르고 실내에서는 가습기를 사용하여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 목욕법을 조절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목욕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은 피부 감각이 둔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목욕물의 온도를 반드시 손으로 직접 확인하여 너무 뜨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발 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목욕 후 발을 꼼꼼히 말리고 발바닥이나 발가락 사이에 상처가 없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절염이 있는 경우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관절이 이완되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적당히 따뜻한 물에서 부드럽게 몸을 푸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물이 너무 뜨겁거나 차갑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목욕 전후로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며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를 막기 위해 목욕 시간은 10분 이내로 짧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전신 목욕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 채취가 나기 쉬운 부위를 중심으로 부분 세정을 하는 방식으로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동이 어려운 경우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이나 스펀지로 몸의 각 부분을 차례로 닦아내는 스펀지 목욕, 침상 목욕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사용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드라이 샴푸나 바디 클렌징 티슈 등을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청결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목욕 방법 외에도 평소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고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꾸준히 섭취하여 몸속 수분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욕은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하는 위생관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한다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피부 건강을 지키며 편안한 잠을 돕는 아주 좋은 생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 각자의 건강 상태와 계절의 변화에 맞는 목욕법을 지혜롭게 실천하신다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맞는 올바른 목욕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가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연세 드신 분들의 목욕이 건강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과 올바른 목욕 습관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넘어 어떤 방식으로 몸을 씻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피부 건강은 물론 혈압,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강 습관이라도 자신의 현재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에 맞게 지혜롭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처럼 매일 깨끗이 씻어야 건강하다는 생각에 얽매이기보다는 어르신들의 몸에 맞는 최적의 목욕법을 찾아 실천해 나가는 것이 더욱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목욕은 단순히 몸을 씻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돌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생활 습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습관의 변화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드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라도 즐겁고 건강한 목욕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